저는 3학년 1학기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김희성입니다. 이번 2학기 융합 연구 주제로 ORB 슬램 튜토리얼 영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대상은 시블플 프로젝트를 처음 하신 분들, 그리고 슬램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 또한 로봇 비전 트랙 뉴비 분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사전 지식은 깃과 깃허브, 그리고 리눅스를 써본 경험, 그리고 C++ 문법을 아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객프에서 C++를 배우긴 하는데 라이브러리를 직접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처음 했을 때 굉장히 혼돈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녹아냈습니다. 저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혹시 틀린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이메일로 이메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ORB 슬램의 데모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C++ 기반 프로젝트 할 때 개발 환경 세팅하는 법, 그리고 도커로 세팅하는 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슬램하고 스트럭처 프롬 모션의 차이, 그리고 비주얼 슬램의 분류, 그리고 비주얼 슬램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ORB 슬램의 구조, 그리고 간단한 소스 코드 소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참고 자료와 추천 자료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 이제 그럼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ORB 슬램에서 주어진 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ORB 슬램을 작동시킨 모습입니다. 제 리눅스 컴퓨터에 도커를 깔아서 작동을 시켜봤고요. 저장된 동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싱크가 잘 맞고 뚜렷하게 곰돌이가 보관되고 트래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제 비디오 리얼타임으로 하기 위해서 찍은 주변 영상입니다. 실험 환경은 도서관의 노트북이랑 책 같은 거를 기반으로 했고요. 여기다가 웹캠 달아서 네, 요거를 ORB 슬램으로 작동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처음에 여기 선이 보이는 거는 이니셜 맵을 만들기 위해서, 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니셜 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이 됐고요. 이니셜 맵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보면 키보드가 있는 자리, 그리고 여기 대충 책이 있는 자리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리얼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프레임이 뚝뚝 끊기더라고요. 네, 여기 책하고 맥북의 아래 키보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맵으로 만들어 주변 환경과 자신의 경로를 트래킹 해봤고요. 챕터 2입니다. 여기 해당 챕터에서는 C++로 개발 환경 세팅하고 라이브러리 가져다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여기 왼쪽 아래 CMake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프로젝트를 하시기 전에 CMake 리스트 문법을 살짝 공부해두면 C++ 프로젝트와 라이브러리들을 쉽게 가져다 쓰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시로 C++에서 오픈CV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스텝으로 나눴고요. 첫 번째는 우선 라이브러리를 GitHub에서 다운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제 데스크탑에다가 인스톨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CMake 리스트를 통해서 저희 프로젝트에 스태틱 링킹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C++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제 프로젝트를 빌딩하면은 해당 과정이 끝납니다. 핵심 그 커맨드는 오른쪽 위에다가 적어놨고요. 프로젝트 구조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 그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 CMake 리스트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태틱 링킹, 저희가 다운받은 라이브러리를 저희 프로젝트에 링킹하는 데 필요하고요. 빌드는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실행 파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량이 커서
.git 이그노얼에 넣으면 좋고, 소스 코드랑 헤더는 이 src 파일에 들어가 있고, 해당 테스트 이미지는 자료이고 이거를 띄우는 C++ 코드를 짤 겁니다. 스텝 1, GitHub에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픈CV 공식 GitHub에 간 다음에 해당 라이브러리를 카피합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새로운 파일에서 그냥 git 클론 한 다음에 오픈CV 아까 전에 카피한 거를 그대로 넣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이미 다운을 받아놔서 git 클론 오픈CV 하면은 여기 오픈CV 파일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cd 오픈CV 한 다음에 처음에는 여기 빌드 파일이 없습니다. 이 빌드 파일이 아예 없어서 저희가 얘를 직접 빌드해서 인스톨 해줘야 돼요. 그래서 mkdir 빌드 하면은 원래 빌드라는 파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미 빌드를 만들었고요 이전에. 그 다음에 cd 빌드로 간 다음에 이 빌드 디렉토리 안에서 이 밖에 있는 cmake 리스트 요거를 요 설정 파일을 불러와서 이 빌드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cmake 점점 하면은 이전 디렉토리잖아요. 그래서 오픈CV 안에 있는 이 cmake 리스트를 설정 파일을 요 빌드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빌드가 중단됐을 때 이전에 중단된 부분부터 다시 인스톨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cmake 빌드 점 하면은 저는 이미 아까 전에 빌드를 해놔서 이렇게 빨리 빌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멀티코어로 빠르게 하고 싶다면은 cmake 빌드 한 다음에 점 하고 여기다 j 한 다음에 옆에 코어 수를 붙여두면 좀 더 빠르게 빌드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여기 빌드된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빌드가 됐을 텐데요. 이 빌드 파일에서 make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 make라는 파일로 저희가 인스톨 할 거고요. make, 요 make 파일 요 기반으로 make install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에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저 권한으로 sudo make install을 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유저 로컬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요 hpp 헤더 파일하고 그 다음에 include 안에는 헤더 파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파일에는 여기 라이브러리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기 pwd 하면 유저의 로컬이라는 디렉토리에서 include에 들어가서 여기 오픈CV4, 오픈CV2 들어가서 여기 보면 헤더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다시 지우고 싶으면은 그냥 여기서 sudo make uninstall 하면은 다 지워집니다. 네, 이렇게 다 지워지고 다시 들어가 보면은 로컬에 include에 아까 전에 오픈CV4에 오픈CV2 했을 때 여러 개가 나왔어야 됐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아까 전에는 여기 보면 헤더들이 잔뜩 있었는데 이렇게 헤더들이 잔뜩 있었는데 언인스톨 하니까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하는 법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인스톨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cmake 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다운받은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저희 프로젝트에다가 스태틱 링킹 시켜야 됩니다. 제가 직접 cmake 리스트 파일을 이렇게 해서 new 파일로 만든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는 cmake 리스트의 미니멀 버전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그 다음에 add executable 그러니까 요 파일 이름으로 실행되게 만들 겁니다. 요 세 가지 커맨드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요 세 가지 커맨드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커맨드입니다.
이 우선 find package라는 커맨드를 사용하면은 요 오픈CV include 디렉토리 안에 저희가 아까 전에 다운받아둔 이 유저 로컬 오픈CV 라이브러리에 있는 헤더 파일의 디렉토리가 아까 전에 인스톨 했기 때문에 요 find package로 요 변수 안에 요 디렉토리가 들어갑니다. 요 헤더가 있는 디렉토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겟 링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아까 전에 유저 로컬에 들어가 있는 요 라이브러리의 링크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CMake 리스트는 요 세 개를 필수로, 요 커맨드 세 개를 필수적으로 만들고 나중에 프로젝트에다가 링킹 시키기 위해서 find 패키지랑 include 디렉토리, 그 다음에 링킹 디렉토리를 커맨드를 만들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C++ 코딩하기고요. 저희 메인 프로젝트 보면은 소스 파일 안에 메인을 보면은 굉장히 조촐하게 정말 여기 테스트 이미지에 있는 1.jpg 읽어가지고 그냥 I'm show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show 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죠. CB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 쓰기 마지막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이제 빌드해야 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아까 전까지 이런 구조였죠. 아까 전에 오픈CV 라이브러리 인스톨 한 다음에 저희 CMake 리스트가 있는 디렉토리로 갑니다. 그래서 pwd ls 하면 여기 CMake 리스트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빌드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러면은 없던 빌드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빌드 안에 들어가서 요 밖에 있는 CMake 리스트의 설정 파일을 빌드 안으로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CMake 점점 하면은 요 바깥의 디렉토리에 있는 CMake 리스트 파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빌드 파일 안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 커맨드 치면은 빌드 파일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Make 빌드 하면은 얘도 없었던 디스플레이 이미지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J1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I'm show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igen이라는 그 파이썬의 numpy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헤더만 있어가지고 라이브 igen 3 dev로 하면은 그 igen을 다운받을 수 있고 직접 그냥 바로 여기다가 include igen 해도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과 같이 make에서 인스톨하게 되면은 igen이 두 개가 깔려서 그 이상하게 되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이 블로그에 CMake에 대한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CMake 튜토리얼을 따라가면서 하면은 CMake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실행되는 거는 G++ 그 콘솔이고요. 이거를 링킹하는데 make라는 파일이 필요한데 이 make도 너무 많으면은 힘드니까 이거를 CMake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make를 G++ 코드를 만드는 make를 만드는 CMake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과 같이 저희 make install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라이브러리 전체가 시스템 전체에 종속적인 게 돼가지고 하나만 오류가 나면, 그러니까 C++ 버전이 다른 라이브러리가 하나만 17 쓰는데 다른 C++ 11을 쓰면은 에러가 나면서 빌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해결책이 그 도커를 쓰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도커를 공부해서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도커에서 ORB 슬램을 작동시키는 것은 더 간단합니다. 요 아래 주소에 들어가서 도커를 다운받고 이 아래 있는 명령어를 쭈르륵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GPU 드라이버 다운받고 그 다음에 X11 프로토콜 해주는 프로토콜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셀리니얼 차일드라는 분이 ORB 슬램 2를 빌드해서 우분투 18.04에서 빌드해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도커를 올려놨고요. 코드는 요거와 같습니다. 실행시키는 코드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디바이스 부분. 이 부분은 저희 웹캠이랑 저희
웹캠이랑 도커 컨테이너 간에 연결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X11 프로토콜, 얘는 도커 안에서 있는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나타나는 GUI 환경을 저희 로컬 컴퓨터의 GUI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슬램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슬램이란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으로 매핑과 로컬라이제이션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여기 보시면 최근 몇 개의 프레임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면서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램 기술과 좀 헷갈리는 기술이 Structure from Motion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것이 정확한 3D 맵이라면은 슬램을 구현하는 것보다 Structure from Motion을 구현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Structure from Motion은 저희가 이 왼쪽 그림과 같이 몇 개의 프레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전에 있던 모든 프레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복원합니다. 그래서 슬램보다 당연히 연산량도 많고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신 정확도는 훨씬 더 높은 것이 Structure from Motion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슬램을 나누는 기준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여기서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센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라이다를 쓰냐, 카메라를 쓰느냐, IMU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카메라는 저희가 비주얼 슬램이라고 많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 슬램, IMU는 그것을 보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씁니다. 아래 적혀있는 예시로 LIO는 라이다 이너시아 오도메트리로 라이다랑 IMU를 섞어서 그 로컬라이제이션, 즉 오도메트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이고요. VIO는 비주얼 이너시아 오도메트리 해서 카메라랑 IMU 써서 오도메트리,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저희 비주얼 슬램에서 두 번째 기준은 어떤 카메라도 한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노클로 카메라 한 대만 사용하느냐, 아니면 스테레오 구멍이 두 개인 여기 Z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RGBD 여기다가 적외선이나 다른 타임 오브 플라이트로 레이저를 쏴서 튕겨 나오는 구하는 RGBD, 리얼센스 455 이런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요 카메라를 쓰는 슬램 중에서 요 세 가지 장비로 또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주얼 슬램에서 이미지 전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아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 번째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게 피처 베이스드 슬램, 그 다음에 다이렉트 슬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구현한 거는 모노큘러 ORB, ORB라는 피처를 사용하는 모노큘러 비주얼 피처 베이스드 슬램입니다. ORB 슬램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스텝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니셜 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니셜 맵이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풋은 저희 두 개의 시점에서의 카메라 사진, 그 두 개의 사진을 가지고 그 카메라 두 개 간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구합니다. 얼마나 이동했는지와 얼마나 회전했는지죠. 그 다음에 그 트라이앵귤레이션으로 해당 포인트의 3D 점을 구하는 작업을 처음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드는 맵의 이름을 이니셜 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슬램의 프론트엔드라고 불리는 트라이앵귤레이션과 비주얼 오도메트리입니다. 처음에 이 만든 3D 포인트를 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프레임에서도 요 트라이앵귤레이션에서 구한 요 포인트를 이용해서 또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처 포인트들에 대한 그 3D 좌표도 새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키프레임, 그러니까 저장할 만한 어떤 카메라의 좌표가 저장할 만한지 결정해서 백엔드에다가 넘겨줍니다. 그 저장되는 카메라의 좌표를 키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슬램의 백엔드입니다. 슬램의 백엔드는 그 여기서 전달받은 새로운 키프레임을 가지고 이 카메라의 위치를 최적화시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요 3D 포인트들도 좀 더 위치를 최적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얘가 멀티 스레드로 작동하는데요. 프론트엔드를 스레드의 프로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A 옵티마이저 하는 부분이 컨슈머 스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프 클로저 스레드는 이전에 왔던 장소인지
다시 확인하는 스레드고요. 이 루프 클로저 과정은 백 오브 월드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됩니다. 이니셜 맵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찾아내고자 하는 인트린식 파라미터는 총 9개입니다. 그중 4개가 포컬 렌스와 프린시플 옵셋이고 그중 5개는 렌즈 디스토션 코이피션트입니다. 이 9개의 파라미터들은 아래에 있는 체크보드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고요. 이 체크보드 알아내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 장 메소드라고 이렇게 체크보드를 이용해서 이 9가지 파라미터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우선 포컬 렌스와 프린시플 옵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3D 실제 공간에 있는 3D 좌표가 저희 카메라, 요 CCD나 필름에 있는 한 점과 매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놀 카메라에서 요 점 하나 뚫려 있는 거고요. 이 점 하나를 통해서 이 3D 공간상의 한 점이 필름 위에 한 점에 맺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불편하니까 이 옵티컬 센터와 이 필름이 떨어진 거리를 F, 포컬 렌스, 초점 거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뒤에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니까 대부분의 그림이 이 앞에다가 얘를 가져와서 표현합니다. 왜냐면 얘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돼 있는 거를 좀 더 똑바로 보기 위해 이 앞으로 가져와서 봅니다. 그 그림이 요 그림이고요. 요 그림을 통해서 저희 닮음을 쓸 수 있습니다.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해서 닮음을 통해서 구한 수식이 요 삼각형의 닮음을 통해서 구한 수식이 요 수식입니다. 요 수식을 매트릭스로 표현하게 되면은 카메라 리프로젝션 모델, 카메라 리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4개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포컬 렌스, X에 대한 포컬 렌스, X에 대한 프린시플 옵셋, Y에 대한 포컬 렌스, Y에 대한 프린시플 옵셋. 이 프린시플 옵셋은 저희가 필름 위에 한 점을 요 원점을 기준으로 요 옵티컬 센터의 중심을 통해서 맞지만 저희가 실제 오픈 CV에서 계산할 때는 여기가 y, x 그러니까 그 두 점의 시작점이 왼쪽 위기 때문에 요 왼쪽 위까지 이 원점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이게 프린시플 옵셋입니다. 추가로 이게 로테이션, 아까 전에 로테이션 부분이고요. 실제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왼쪽 위처럼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얘가 트랜슬레이션 부분입니다. 이 카메라 리프로젝션 모델을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호모지니어스 콜디네이트를 쓰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트랜슬레이션을 고려하기 위해서 호모지니어스 콜디네이트를 쓴 다음에 이 트랜슬레이션까지 합쳐서 매트리스로 표현하면은 카메라 리프로젝션을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쓰는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고요. 2번째 이유는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그러니까 저희 선형대수처럼 또 다른 공간을 사용 공간,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쓰면은 베니싱 포인트, 소실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요 마지막 호모지니어스의 엘레멘트를 0으로 두면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베니싱 포인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2가지 이유로 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오른쪽 위에 멀티플 뷰 지오메트리 이 책에 나와 있고요. 1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 디스토션입니다. 렌즈 디스토션은 베릴 디스토션과 핀쿠션 디스토션이 있는데 저도 아직 다 공부를 못했지만 이 9개의 코에피션트로 이렇게 디스토션 된 모델을 이렇게 평평하게 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니셜 맵을 만들기 위한 2번째 스텝으로 피처 매칭을 수행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구한
그 코이피션트랑 그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통해서 저희는 세 가지 스텝을 통해 피처 매칭을 수행합니다. 우선 피처를 디텍팅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처를 디스크립트 묘사해야 되고요. 왜냐면 각각을 구분해야 될 수 있어야 되니까 디스크립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디스크립션 기반으로 피처를 매칭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ORB 피처의 경우에는 O 부분이 Oriented Fast예요. 그래서 이 중점을 기준으로 일정하게 떨어진 원을 그린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 원보다 큰 그 밝기가 높은 피처의 조합들이 발견되거나 밝기가 낮은 그 집합들이 이만큼이 밝기가 낮은 애들이 발견되거나 이만큼이 밝기가 높은 애들이 발견되면은 그 점을 피처라고 합니다. 그게 패스트 피처고요. 거기다가 오리엔트를 더한 게 이 오리엔트가 인텐시티 센트로이드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인텐시티 센트로이드를 통해 오리엔티드 패스트를 구합니다. 아까 전에 구한 그 오리엔티드 기반으로 이 디스크립션 할 때 사용합니다. 이 브리프라는 디스크립션은 그 이 피처 이 중점을 기반으로 일정한 픽셀들의 순서상을 표현하는데요. 그 순서상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5,5, 1,1, 마이너스 1,3 하면은 이 중점을 기반으로 5,5인 점 찾고 1,2인 점 찾고 마이너스 1,3인 점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얘보다 이 5,5인 점이 크냐 하면은 1, 얘보다 1,2점인 점이 이 5,5보다 1,2가 인텐시티 밝기가 낮으면 0 해서 0하고 1의 조합으로 0, 1, 0 이렇게 피처들을 디스크립션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구한 이 오리엔트 있잖아요. 이 오리엔트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한 그 픽셀의 순서상을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로테이티드 블리프 이게 그 디스크립터입니다. 그래서 0과 1의 조합으로 각각의 피처가 어떤 피처인지 나타내고요. 그 디스크립션 된 것을 기반으로 브루트포스 그러니까 하나씩 다 매칭 시켜 보면서 이게 맞는지 어떤 것이 가장 같은 피처를 나타내는 확률이 높은지 계산해서 매칭합니다. 이니셜 맵을 만들기 위해 피처 매칭하는 실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이미지 두 개를 인풋으로 받아서 여 키포인트랑 매치라는 곳에 각각이 매칭된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디텍터 만들고 디스크립터 만들고 매처 만들고 그대로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ORB 피처 만들고 여기다가 오리엔티드 패스트를 구해서 오리엔트 기반으로 여기다가 브리프 그러니까 010이라는 그 여러 그 피처 중심으로부터의 피처를 묘사하는 점들을 찾고 그 다음에 각각을 1대1 매칭시켜가지고 어떤 게 매칭되는지 구하는 코드입니다. 이니셜 맵을 구하기 위한 세 번째 스텝으로 저희는 이센셜 매트리스와 호모그래피 매트리스를 구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피처들을 매칭한 것을 기반으로 저희는 이센셜 매트리스와 호모그래피 매트리스를 구할 건데요. 이센셜 매트리스란 그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고려하지 않을 때 이 평면 위에 카메라 평면 위에 한 점이 다른 카메라 평면 위에 직선으로 나타나는 에피폴라 라인으로 나타나는 3x3인데 랭크가 2인 매트릭스를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인트린식 파라미터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이 매트리스를 펀더멘탈 매트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펀더멘탈 매트리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호모그래피 매트리스는 한 평면을 다른 평면으로 프로젝션 시켰을 때 나타나는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 피처 포인트들이 이 평면 위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랭크가 3인 다른 평면으로 프로젝션 되는 이 호모그래피 매트리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호모그래피 매트리스는 저희 평면이 피처 위에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혹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서 뎁스를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좋은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매칭한 피처들을 기반으로 해당 피처가 에피폴라 라인에 이 피처에 대응되는 그 피처가 이 에피폴라 라인에 최대한 가깝게 떨어질 수 있게 이 이센셜 매트리스를 최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x이고 실제로 x 프라임이 여기에 떨어져 있으면 요 선하고 요 점을 최대한 근접시키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은 이제 BA 백엔드 과정에서 수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스페셜 매트리스와 호모그래피 매트리스를 통해서 트랜스폼, 즉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구하는 실제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리커버럴 포즈입니다. 아까 전에 이센셜 매트리스와 호모그래피 매트리스를 싱글 레벨로 디컴포지션 하면은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스케일 값이 고려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노큘러 카메라이기 때문에 여기 카메라 프로젝션 모델을 보면은 실제 관측한 이 3D 포인트가 저희 오픈 CB로 읽었을 때 여기 이게 Y값, V값 이 두 개, 카메라의 두 개의 좌표로 읽어지는데 이 S, 이 스케일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스케일은 물체의 크기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물체의 뎁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CV 라이브러리 도큐멘테이션을 읽어보면 이 리커버 포즈를 통해서 구한 트랜슬레이션은 유닛 렌스 길이가 1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이 1이 저희 전체 슬램 이니셜 맵 만들 때 구한 이 1이라는 기준 거리가 전체 슬램에서 기준 거리가 됩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실제 키포인트들과 그 키포인트들이 어떻게 매칭됐는지 매치스라는 매트리스를 가져와서 find essential matrix, 호모그래피 매트리스 한 다음에 리커버 포즈로 이 매트리스 그대로 넣으면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나옵니다. 하지만 트랜슬레이션이 1인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은 뒤에 PNP 알고리즘을 통해 풀 수 있습니다. Perspective of Endpoint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푸는 건 뒤에 서술하겠습니다. 이니셜 맵을 만드는 마지막 스텝 트라이앵귤레이션입니다. 사실 요 아까 전에 구한 그 피처 매칭을 통해서 이 대응되는 점 두 개를 쭉 이어보면은 한 점에 맞는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LT, 다이렉트 리니얼 트랜스폼 저희 선형대소를 통해서 얘를 쭉 늘리고 쭉 늘려가지고 한 점에다가 만난다고 가정을 하고 이니셜 포인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노이즈 때문에 사실은 만나지 않아서 이 포인트를 다시 이 카메라에 프로젝션 시켜서 이 아까 전에 구한 에피폴라 라인에 근접시키는 과정도 필요한데 이 과정은 뒤에 번들 어드저스먼트라는 BA 과정을 통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니셜 맵을 구하는데 다이렉트 리니얼 트랜스폼을 활용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씁니다. 이니셜 맵을 구하는 과정을 실제 해본 과정입니다. 저희 중앙도서관 사진 두 개를 가지고 피처를 매칭한 다음에 직접 구한 트라이앵귤레이션 이니셜 맵입니다. 여기 보면 점점 멀어지는 이 피처 포인트들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멀리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돌려보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 피처들을 볼 수 있죠. DLT로 초기 예측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선들이 선으로 이어져 있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돼 있는 점들인데 이 점을 돌려서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냈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을 몰라서 트랜슬레이션이 계속 1이 나오는 부분. 두 번째 문제점은 어떤 모든 키프레임을 다 저장하고 그 키프레임에 대한 위치 정보와 3D 포인트에 대한 위치 정보를 다 최적화하면 컴퓨터가 맛이 가서 리얼 타임으로 동작하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풀기 위해 우선 스케일 값 때문에 트랜슬레이션이 1이 나오는 부분을 풀기 위해 저희는 처음에 구한 이니셜 맵의 3D 좌표를 기반으로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이 트랜슬레이션이 1이 나오는 스케일 앰비규이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키프레임을 저장할지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게 코피지블 매트리스입니다. 즉 해당 카메라에서 처음에 구한 이니셜 맵이 얼마나 공통적으로 보이는지 그것을 기반으로 키프레임을 선택하게 됩니다. 키프레임은 저장할 프레임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는 그냥 최근에 사용한 가장 몇 개의 프레임만 기반으로
걔네들만 업데이트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처음 이니셜 맵을 만들 때 시작한 요 한 점을 월드 코디네이트로 잡습니다. 이 표현법을 캐노니컬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 찍은 이 사진을 기반으로 모든 카메라의 좌표를 표현합니다. 얘가 월드 코디네이트라서 0,0,0에 얘가 바라보고 있는 좌표가 0,0 그 원점의 오리엔트가 얘 기준입니다. 이 벡터를 기준으로 얘가 몇 만큼 돌아가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스케일 앰비귀이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이 1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PMP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PMP 알고리즘은 Perspective of Endpoint라고 하고요. 저희에게 주어진 인풋은 요 이니셜 맵에서 구한 3D 피처들의 3D 좌표와 그 피처들이 그 카메라에 매칭되는 그 2D 좌표 3D 좌표와 2D 좌표를 할 때 이 원점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아까 전에 말한 월드 코디네이트를 기반으로 한 이 점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방식은 코사인 제이 법칙을 통해서 요거 구하고 닮음 쓰고 하면은 PMP 알고리즘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PMP 알고리즘을 푸는 것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요. 이 PMP, P3MP, 아까 전에 말한 DLT, 다이나믹 리니어 트랜스폼, 그리고 크게 보면 슬랩의 백엔드인 번들 애드저스트먼트까지 PMP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EPMP와 P3MP는 요 Introduction to Visual Slam 보면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CV 도큐멘테이션 들어가면은 풀 수 있는 알고리즘 EPMP로 푸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개의 프레임을 저장하고 최적화할 수 있을지는 컴퓨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키 이미지들만 활용해서 최적화를 하면은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결정하기 위해 코비지블 매트리스와 슬라이딩 윈도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코비지블 매트리스는 어떤 프레임에서 같은 이전 프레임에서 관측한 같은 피처들이 얼마나 많이 관측됐는지 계산하는 매트리스입니다. 이는 BA 번들 어드저스트먼트 매트릭스에서 이를 하삼각 행렬로 바꿀 때 나오는 코비지빌리티를 이용하는 거고요. 이건 그래서 뒤에서 서술하겠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는 정말 간단하게 가장 최근에 몇 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것만 번들 어드저스트먼트 매트릭스에 포함시켜서 최적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슬램의 세 번째 스텝, 슬램의 백엔드 번들 어드저스트먼트입니다. 저희가 직면한 문제는 아까 전에 만든 맵, 그러니까 피처 포인트들이 에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만든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도 에러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피처들의 에러와 트랜스포메이션의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램 백엔드는 번들 애드저스트먼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번들 애드저스트먼트는 논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방법 중 하나인 세컨드 올더 논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통해 해결합니다. 번들 애드저스트먼트의 결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 투 비주얼 슬램 아까 전에 그 책에서 나온 예제고요. 이렇게 노이즈했던 포인트 클라우드 맵이 BA를 거치고 나면은 이렇게 깔끔한 포인트 클라우드 맵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실제 속한 좌표가 여기 화질이 구린데 요 초록색, 좀 더 진한 초록색이 있는데 얘도 좀 더 최적화돼서 여기 있던 초록색이 이후에는 여기 있는 요 초록색으로 좀 더 잘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들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과 다른가였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딥러닝에서는 퍼스트 오더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하고 여기 슬램 분야 백엔드 슬램의 백엔드 번들 어드저스트먼트 분야에서는 세컨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퍼스트 오더는 자코비안을 구한 것이고 퍼스트 오더는 자코비안을 구한 것이고 세컨드 오더는 자코비안을 한 번 더 미분한 헤시안 매트리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로테이션 부분이 저희가 구하는 BA의 이 로테이션 부분이
선형 연산에 대해서 다 채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축으로 로테이션 시키는 것이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 3단의 이 로테이션 매트리스를 2배 한다고 해서 그 매트리스가 2배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얘를 또 다른 매트리스에 더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순서대로 그 벡터가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테이션은 선형연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딥러닝에서도 비슷하게 저희가 사용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용하여서 렐루나 시그모이드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넌리니어리티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얘들이 파라미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세컨드 오더까지 구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워서 딥러닝에는 퍼스트 오더 넌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합니다. 번들 애드저스먼트 하기 위해서 우선 데이터셋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아까 전에 그 왕정에 있는 3D 포인트 클라우드와 그 카메라의 로케이션을 나타냈던 요 예제입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워싱턴 대학교의 프로젝트 벌 데이터셋에서 가져왔고요. 첫 번째 행에서 보면은 첫 번째 행의 카메라의 개수, 그 다음에 포인트 피처들의 개수, 그 다음에 그 피처들을 카메라에서 피처를 관측한 그 인덱스 옵저베이션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보자면 89개의 카메라가 있고 10,000개의 피처가 있고 56만 개의 옵저베이션이 있습니다.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0번째 카메라가 0번째 피처를 요 좌표에서 관측했고, 1번 카메라가 0번 피처를 이 좌표에서 관측했고, 34번째 카메라가 0번째 피처를 여기서 관측했고, 57번째 카메라가 2번 피처를 이 좌표에서 관측했고, 이 옵저베이션이 56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6만 개를 다 끝내고 내려가면, 얘가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리프로젝션 에러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예측한 그 XY 픽셀 좌표하고 실제로 관측된 픽셀 XY 좌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56만 개 위에 있는 요 블럭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줄로 쭈루룩 나오는 이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포컬 렌스, 그리고 이 프린시플 옵셋, 이 9개, 로테이션 3개, 트랜슬레이션 3개, 포컬 렌스, 그리고 프린시플 옵셋 3개, 그래서 총 9개와 그 다음 9개씩 쭉쭉쭉쭉쭉 나온 그 카메라의 좌표들과, 그 다음에 이 아까 전에 10,000개의 피처였나요? 그 10,000개의 피처의 XYZ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한 줄로 요 9개씩 처음에 나오는 좌표들은 9개씩 나눠가지고 요 로테이션 엘리멘트, 트랜슬레이션 엘리멘트, 포컬 렌스, 뭐 프린시플 옵셋 이렇게 9개씩 나눠서 쭉쭉 자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들은 3개씩 잘라서 각각의 그 1만 개의 피처라고, 1만 개의 포인트들의 좌표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3개는 마지막 피처의 3D 좌표겠죠. 네. 그래서 스텝 2 BA에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번들 애지저스트먼트가 결국에 하는 거는 저희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예측한 그 월드 콜디네이트 좌표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요 로테이션 3개와 트랜슬레이션 3개, 그리고 월드 콜디네이트 3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목적 함수는 저희 카메라에 찍힌 그 피처 포인트들의 XY 좌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리프로젝션 포인트, 얘가 리프로젝션 포인트가 이 3D 좌표, 저희가 예측한 3D 좌표가 여기에다가 리프로젝션이 됐다. 근데 저희는 요 매트리스를 통해 가지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측이 됐는데 실제는 여기 이 빨간색 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이, 요 차이가 목적 함수입니다. 번들 애드저먼트의 목적 함수. 그래서 이 목적 함수를 저희가 모르는 요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포인트 좌표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2D 좌표를 요 모르는 9가지의 파라미터, 만약에 포컬 렌스나 프린시플 옵셋도 모르면은 그 파라미터에 넣어가지고 미분을 하면 자코비안 매트리스가 됩니다. 자코비안 매트리스는 다변수 벡터 함수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함수를 벡터 함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정의역의 함수를 미분을 하는 게 자코비안입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의 자코비안을 구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전에 말한 세컨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인 가우시안 뉴턴이나 뉴턴 랩슨, 르벤버그 마르큐알트 방식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자코비안을 구할 때 유의해야 할 게, 미분되는 얘는 행벡터가 됩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여기 공돌이의 수학노트 블로그에 대해 되게 자세하게 자코비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벡터로 벡터를 미분한 그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어디다 사용하냐면 뉴턴 레슨 메소드나 그 세컨 논리니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데 사용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게 뉴턴 랩슨 메소드인데, 뉴턴 랩슨 메소드는 그 최적화해서 0인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목적 함수가 0인 지점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함수를 미분한 그 목적 함수가 얘를 제곱하면은 컨벡스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해집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볼록한 함수의 로컬 미니멈, 그러니까 극소값을 찾기 위해서 그 극소값의 요 원점에 닿는 0인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요거를 한번 미분해서 벡터꼴로 나타내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뉴턴 랩슨 방법이고요. 이 뉴턴 랩슨 방법을 구하려고 하면은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그 전에 정의역인 벡터로 다시 한번 미분한 헤시안 매트리스가 필요한데, 이 헤시안 매트리스를 구하기는 그 계산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서, 애초에 처음에 이 fx를 구할 때 이 fx를 테일러 익스펜션 해가지고 선형으로 근사한 다음에 다시 제곱해가지고 다시 제곱해서 구하면 가우시안 뉴턴 방식이 됩니다. 이 가우시안 뉴턴 방식이 하시면 결국에는 그냥 헤시안 매트리스를 자코비안 트랜슬레이션 자코비안으로 근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형 근사. 그 다음 르벤버그 마르큐알트 방식은 여기다가 대각행렬에다가 일정한 값을 곱하면 좀 더 수렴이 잘 된다 해서 나온 게 르벤버그 마르큐알트 방식이고, 이 방식을 통해서 번들 애드저스먼트 세컨드 오더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풉니다. 그런데 미분 과정이, 자코비안을 구하는 과정이 말이 쉽지 실제로 구해보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적 함수는 i번째 카메라에서 봤을 때, i번째 카메라에서 j 번째 피처를 봤을 때 얼만큼, 그러니까 요 카메라에서 요 피처를 봤을 때 이만큼의 리프로젝션 에러가 난다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구하면은 저희는 i번째 카메라가 j번째 피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요 카메라가 요 j번째 피처를 봤는데 나머지 카메라는 다 0입니다. 왜냐면은 상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에러는 i번째 카메라가 j번째 피처를 봤을 때 요 에러를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으로 미분한 값, 그리고 요 값은 i번째 카메라가 j번째 피처를 봤을 때 요 3D 포인트로, 이 3D 피처의 3D 포인트에 대해서 미분한 값, 나머진 다 0입니다. 왜냐면 상관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번들 애드저스먼트에서 i번째 카메라가 j번째 피처를 봤을 때 나오는 자코비안 매트리스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저희는 미분을, 매트리스에 대해서 미분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매트리스를 요 벡터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벡터가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합친 6D 벡터입니다. 6D 벡터입니다. 6차원 벡터인데, 로테이션이 사실 매트리스만 이렇게 나타나지 결국엔 파라미터 3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트리스와 이 벡터의 관계를 리대수에서
얘를 리알지브라라고 하고 얘를 리그룹이라고 하고 리그룹에서 리알지브라로 가는데 얘를 로가리즘 매핑, 얘를 익스포넨셜 매핑 해가지고 서로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미분을 하면 요런 꼴이 나오고요. 그래서 뉴비 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게, 다른 건 다 뭐 해서 결국에는 요거 나왔다는 거, 요렇게 자코비안이 나왔다는 거 하고, 결국에는 요 요 표시가 스큐 시메트릭 매트리스 표시인데 결국에는 외적할 때 쓰인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스큐 시메트릭 매트리스 구할 때 얘가 트라이앵글레이션 증명에도 나오고 이센셜 매트리스 증명에도 나와서 나중에 스큐 시메트릭 매트리스가 외적을 표현한다는 것만 알고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요 리알지브라를 리그룹으로 변환하는 거는 유튜브에 존솔라 교수님의 리대수 강의를 들으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한 자코비안 매트리스의 특성을 봤을 때 0이 굉장히 많은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스파스한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리스, 헤시안 매트리스를 구했을 때 스파스 매트리스를 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코비안 보면은 첫 번째 카메라가 첫 번째 피처를 봤을 때 이런 자코비안 매트리스가 나오고, 첫 번째 카메라가 두 번째 피처를 봤을 때 이런 매트리스가 나오는데 나머지 공간은 다 스파스합니다. 헤시안 매트리스도 이렇게 스파스한 구조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 헤시안 매트리스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카메라가 뒤쪽으로 갈수록 뒤쪽에 있는 카메라는 뒤쪽에 있는 피처만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쪽에 있는 카메라는 앞쪽에 있는 피처만 볼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스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를 하삼각행렬로 바꿉니다. 요걸 곱해서 하삼각행렬로 바꾸면은 요런 구조가 되는데, 요런 구조에서 이 왼쪽 위의 텀이 코비지빌리티를 나타냅니다. 아까 전에 어떤 키프레임을 선택해야 될지 코비지빌리티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코비지빌리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많이 피처를 보이는 그런 키프레임을 선택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왼쪽 위를 참고해서 코비지빌리티를 고려해서 새로운 키프레임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슬램의 마지막 원리, 루프 클로저입니다. 루프 클로저는 이전에 왔던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백 오브 월드인데요. 백 오브 월드는 피처들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클러스터, 즉 분포를 기억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텝 1이 여기서 각각의 피처를 뽑고 이 피처들의 모음을 클러스팅합니다. 뭐 K-means 클러스터링 막 그런 걸 사용해서 클러스터링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히스토그램을 만듭니다. 이것과 비슷한 히스토그램을 찾아서 이전에 왔던 것인지 판단하는 루프 클로징 기능을 수행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 히스토그램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전에 왔던 것인지 그 비교할 딕셔너리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ORB 슬램에서도 뒤에서 보시면 딕셔너리 파일을 따로 임포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챕터 4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전까지 슬램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ORB 슬램 2에 대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RB 슬램의 구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이그젬플 폴더입니다. 우선 이그젬플 폴더에는 설정 파일하고 그 예제에 대한 메인 함수도 들어 있습니다. 실행 예제와 메인 함수, 그리고 빌드 후 실행 파일도 이 이그젬플 파일 안에 들어가 있고요. 보캐블러리, 여기 아까 전에 백 오브 월드의 딕셔너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ird party, 아까 전에 그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가 G2O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라스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 G2O하고 세라스라는 라이브러리 통해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여기서는 G2O로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DBOW, 이거 다 백오브 월드 C++ 라이브러리입니다. build.sh, 이거 쉘 스크립트인데 요 third party에 들어가 있는 G2O하고 백오브 월드를 인스톨 해줍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저희가 C++ 인스톨 했을 때처럼 인스톨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include 파일에는 그 해서들이 다 들어가 있고 src 파일에는 C++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그젬플 폴더 안에 모노큘러, 저희가 실행할
예제랑 아까 전에 제가 바꿨던 예제, 바꿔서 실행했던 제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했던 예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그젠플하고 모노큘러 여기 파일에 들어가면 term.yml, 이 term3가 데이터셋이고요. yml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설정 파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인트린식 매트리스, 포컬 렌스하고 프린시플 옵셋하고 디스토션 코이피션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일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텀 데이터셋, 유로시 데이터셋, 키티 데이터셋, 한 다음에 요 모노 키티, 유로 cc, 요 C++ 파일이 메인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빌드를 하면 여기에 실행 파일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그젠플 안에 모노텀 C++ 그 파일에 들어가 보면 메인 함수의 가장 큰 함수의 골격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orb 슬램 시스템 클래스. 이 시스템 클래스에는 첫 번째 변수로 그 YAML 파일, 요 설정 파일 term3.yaml 요거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르규멘트 두 번째에는 딕셔너리 파일, 여기에 나온 요 보캐블러리 안에 있는 딕셔너리 파일을 집어넣고, 세 번째는 orb 슬램의 종류, 그 다음에 이거는 판골린을 통해서 보여줄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클래스는 요 소스 파일 안에 들어가 보거나 인클라우드 파일 안에 들어가 보면 헤더하고 구현 C++ 파일을 볼 수 있고요. 그 슬램의 멤버 함수로 가장 골격이 되는 함수 구조가 트랙 모노큘러입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타임프레임을 구해서 그 타임프레임마다 이미지를 받아서 그 프레임이 키프레임이 될 수 있을 만큼 코비지빌리티가 큰가, 또한 그 프레임을 번들어지먼트 매트리스에 집어넣어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까지 각각의 프레임마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두 번째 구조고요. 아까 제 메인 함수를 열어보면은 이 시스템하고 요 모노큘러 시스템의 모노큘러라는 멤버 함수를 부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요 시스템이 스레드 3개를 부릅니다. 아까 전에 한 슬램 프론트엔드, 그래서 키프레임인지 판단하는 거, 그리고 슬램 백엔드 번들 애드저스트먼트하고 루프 클로저 스레드, 이 세 가지 스레드를 요 슬램의 이니셜라이저에 들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챕터 참고 자료 및 추천 자료 소개입니다. 우선 추천 블로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블로그는 여기 알리다라는 블로그 좋습니다. 이분이 멀티플 지오메트리도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랑 아까 그 리대수 같은 것도 이 알리다라는 블로그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V런, 이분은 요 아래 있는 스페셜 AI 커뮤니티, 슬랭 커뮤니티에 장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인데, 여기 들어가면 슬램에다가 도커까지 운영하는 법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다크 프로그래머 블로그는 오픈CV 소스 코드나 최적화, 그런 컴퓨터 비전 관련해서 굉장히 10년 전에 쓴 글인데도 지금도 많이 읽히는 굉장히 명 블로그입니다. 봉돌이의 수학 노트, 이분 블로그는 선형대수, PCA, 뭐 딥러닝, 머신러닝 같은 그런 자료들이 다 매틀랩으로 시각화가 돼 있어서 이분 블로그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15먹는 10벌 이분 블로그를 보면서 그 슬램의 트레드 만들 때도 이분 블로그에서 스레드 어떻게 만드는지 봤고, 시블풀에 대해서 참고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C메이크도 이분 블로그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램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기 카카오톡 스페셜 AI 오픈 카카오톡 방, 여기에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추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했던 책은 Introduction to Visual Slam, 여기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 책이고요. 이 책 굉장히 한국어로도 발매돼서 이렇게 나온 모습이고, 깃허브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는 영어는 공짜판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필터링 베이스드 슬램이 보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칼만 필터 슬램이나 패스트 슬램, 몬테카를로 스템 막 이런 거 보고 싶으면은 프로바빌리스틱 로보틱스 이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피플 지오메트리, 이 책 보면은 얘도 이센셜 매트리스, 호모그래픽 매트리스, 트라이앵글레이션, 에피폴라 컨스트레인 막 이런 내용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다님 블로그 가면은 한국어로 번역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정발판도 있습니다. PDF 공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슨 나노와 함께하는 슬램프 이해와 구현. 이거는 아까 전에 이 커뮤니티 회장님이 CV런 회장님이 만든 책이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로 실행해 볼 수 있어서 이 책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제가 읽어봤던 논문은 피탐, 패럴렐 트래킹 앤 매핑 논문이랑 ORB 슬램2랑 ORB 같은 논문을 읽어봤고요. 솔직히 이 위에 있는 책 읽어본 다음에 아래 거 읽는 게 좀 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처음 읽었을 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처음 읽는다면 피탐 추천하는데 얘는 컴파일이 잘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해당 자료와 영상은 요 아래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확인은 가능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한 점이나 이상한 점이나 그런 점이 있으면 여기 있는 이메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